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 방에 해결하는 학습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혀설입니다. 일천천이죠. 익부입니다. 천 개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혀설 되겠습니다. 혀가 없다면 발음이 정확하지 않겠죠. 그래서 천 개의 입이 있다면 천 개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혀가 있기 때문이다. 천 개의 있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혀가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집사입니다. 사람인 변이죠. 그 다음 혀설입니다. 사람의 혀는 마치 집 안에 있는 것처럼 있죠. 집사자니까요. 혀가 안쪽에 있죠. 그래서 집사, 불사가 되겠습니다. 사람의 혀는 마치 집에 거주하는 것처럼 입안에 거주하고 있죠. 그래서 집사, 버릴사 되겠습니다. 3번 살활입니다.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삼소변이죠. 혀설입니다. 물을 혀에다 대니까 생명체가 서서히 살아난다는 얘기죠. 살활입니다. 네 번째, 말씀화입니다. 말씀음변이죠. 말씀음변, 혀설입니다. 말을 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결론은 말은 혀를 움직여서 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화 되겠습니다. 대화죠. 대화, 활력. 다섯 번째, 어릴사입니다. 집사죠. 손수변입니다. 집에서 손으로 들고 나오는 것은 대부분 버리는 것이라는 거죠. 사용할 것은 집으로 들고 들어가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어릴사가 되겠습니다. 집에서 집사니까 집에서 손에 쥐고 바깥으로 나오는 것은 버리는 것이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용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버리는 것, 저장하는 것, 보관하는 것 이렇게 되겠죠. 투사. 여섯 번째, 펼습니다. 집사자죠. 나여자입니다. 집에서 내부터 뜻을 편다. 또는 내가 솔선수범하여 실마리를 푼다. 실마리서, 펼서 되겠습니다. 집사, 나여죠. 집에서는 항상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뜻이 강하게 어필되고 있습니다. 집에서 내부터 뜻을 펴야 된다. 나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실마리서, 펼서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묶을관입니다. 혀설이죠. 혀설. 혀를 손으로 묶는다고 하는 것은 잠시 말을 멈추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묶을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걸걸관이죠. 걸걸관. 혀설입니다. 혀설입니다. 선 칼도방이죠. 혀와 칼은 얽는 역할도 한다는 거죠. 깎는 역할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칼은 당연히 깎겠죠. 혀는 상대편을 폄하시키면 깎는 거죠. 그래서 깎을괄, 연필을 깎다는 뜻, 깎을괄, 걸걸괄. 걸게 되면은 깎이는 부분이 발생하는 거죠. 아홉 번째, 쉴 개자입니다. 혀설이죠. 쉴식입니다. 혀까지 쉬니까 완전히 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쉴 개자입니다. 한자의 풀이 학습법은 사람마다 다양하게 풀이되므로 정답은 없습니다. 단지 정답에 가까운 것은 한자 풀이를 해서
시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재생할 수 있다면, 다시 쓸 수 있다면 그 학습법은 성과를 거두는 거겠죠. 통상적으로 추상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추상적인 설명만 떠오를 뿐 한자어는 써지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한번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끼리상입니다. 대부분 책자에는 보면 코끼리의 옆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그린 글자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상형 문자니까 처음 출발은 그렇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각골 문자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2023년형에서 주어진 한자만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풀이가 되면은 굳이 코끼리의 옆모습이라고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한번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끼리상입니다. 안을 보죠. 가운데 중입니다. 대지 시점이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가운데 중입니다. 가운데의 중이 축약이 됐죠. 위쪽에 안을포, 아래쪽에 대지시, 가운데 있다 보니까 글자가 중앙에 격차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축약되었다. 이 가운데 중을 찾아내면은 이 한자어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대지를 가운데 안에니까 코끼리의 느낌이 온다. 돼지나 코끼리나 안대를 착용하고 배를 만진다면 두리뭉실 비슷하겠죠. 어차피 코끼리 상은 이미 지금 우리 여기 학습자나 피학습자나 관계없이 코끼리 상은 이미 지정된 한자입니다. 그래서 이 코끼리의 옆모습을 본 한자어답고 막연하게 쓸 것이냐, 아니면은 돼지를 가운데에 안으니까 코끼리 느낌이 온다. 이 지금 한자가 다 쓰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코끼리 상입니다. 학습 방법은 추상적인 것보다 구체적인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시 1번을 훑어보겠습니다. 혀설입니다. 1번 혀설이죠. 일천천입니다. 입구죠. 입으로 천개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혀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혀가 없으면 발음이 정확하지 않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집사입니다. 집사. 사람인변이죠. 사람인입니다. 사람인변이 아니고 사람인이죠. 변은 좌측에 사용됐을 때 변이라고 합니다. 사람인. 그 다음 혀설이죠. 사람의 혀는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 입 속에 있죠. 그죠? 그래서 집사, 불일사 되겠습니다. 기숙사 할 때 집사자를 씁니다. 세 번째, 살활이죠.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생명이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물수변입니다. 혀설이죠. 죽어가는 동물에게, 사람에게 물을 조금씩 주니까 살아난다는 거죠. 생명체가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물을 쇠에다가 공급해 주니까 서서히 살아난다. 살활입니다. 활력이 넘치겠죠. 네 번째, 말씀합니다. 말씀은이죠. 혀설입니다. 말씀은 혀로 가죠. 혀로 말을 하죠. 그래서 말씀화가 되겠습니다. 다음 버릴사자입니다. 손수변입니다. 집사자죠. 집에서 손으로 들고 나오는 것은 대부분 버리는 것이다. 그렇죠? 안으로 들고 들어가는 것은 사용하는 것이다. 또는 보관하는 것이다. 되겠죠? 6번 펼습니다. 집사자죠. 나여자입니다. 집에서도 나부터 솔선수범한다는 거죠. 나부터 뜻을 펼친다. 또는 내가 먼저
실마리를 풀겠다는 뜻이죠. 실마리 서 표를 씁니다. 그 다음 7번은 묶을괄보다는 묶을괄 또는 깎는다는 뜻의 깎을괄입니다. 여기서는 묶을괄보다는 깎을괄 하는 것이 덮으기가 쉽습니다. 설명이 잘못되어 8번이 긁을괄이 그려되는 거죠. 7번은 묶을괄이니까 혀를 손으로 묶는다는 거죠. 말을 못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묶을괄 되겠습니다. 8번이 지금 설명하는 부분이죠. 혀설 칼도입니다. 여기서는 긁을괄보다는 사과를 깎을 때 깎을괄 하는 게 쉽다는 얘기입니다. 성칼도방입니다. 칼, 혀설이죠. 혀를 깎는다니까 조금 이상하니까 혀설 뭡니까? 성칼도방이죠. 그래서 혀가 깎는 부분은 폄하시키기입니다. 상대편을 약점을 잡아서 깎아내리는 거죠. 그래서 혀도 칼처럼 깎아내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혀와 칼은 깎는다는 거죠. 폄하시킬 때 상대편을. 그래서 깎게 되면 긁게 되면 깎는 것과 같이 어떤 일정한 면이 소멸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긁을괄보다는 깎을괄 먼저 입력하고 긁을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9번째 쉴개자입니다. 혀설이죠. 쉴식입니다. 혀마저도 쉰다는 것은 완전한 휴식을 취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쉴개자가 되겠습니다. 휴게실 할 때 이 쉴개자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